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제생활과 선택에서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에서 선택이 관련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혹은 내 마음에 더 드는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이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 합니다. 저번 시간에 경제 주체에 대해서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게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게가 효용의 극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 즉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도 이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원의 희소성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원이 희소한 것이 아니고요. 자원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희소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가수 밀크를 되게 좋아합니다. 가수 밀크라는 그룹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미 예전에 해체된 그룹이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 가수 밀크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밀크라는 그룹의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밀크라는 그룹의 활동에 대한 욕구는 더 크고 자원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원의 희소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밀크 그룹의 활동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말하기가 다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가수 같은 회사 같은 소속사인 뭐 에스파를 예를 들면요. 에스파는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에스파 활동 자원은 매우 많아요. 하지만 에스파 활동을 더 많은 활동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희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밀크보다는 에스파가 활동을 더 많이 하지만 밀크보다 에스파가 더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적인 양, 인간의 상대적인 욕구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대적인 욕구에 따른 자원의 희소성은 결국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수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은 가격에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 이제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자유재와 그 다음은 경제재입니다. 자유재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많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햇빛과 공기가 있겠죠. 우리는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당장 삶을 이어나갈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한 재화죠. 재화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햇빛과 너무 많은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이불 같은 재화들은
우리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들은 가격이 매겨지고요. 이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유재와 경제재가 정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마냥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음, 엄마 세대들, 저희 아버님, 아버지 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라고 하죠. 부모님 세대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하지만 요즘은 물을 사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 걸 봤을 때 자유재와 경제재는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자유재를 무상재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뭐 제가 좀 옛날 사람이기도 해서 제가 썼던 자유재라는 표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회비용인데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을 가지고 자원의 희소한 경제재 중에서 우리가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하고 남은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편익 있잖아요. 이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선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기 때문에 큰 것과 이제 선택한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에스파랑 레드벨벳이랑 블랙핑크랑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드벨벳 콘서트와 에스파 콘서트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레드벨벳 콘서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은 에스파 콘서트가 될 거고요. 에스파 콘서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은 레드벨벳 콘서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에서 제가 선택한 거 그리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 트와이스 콘서트와 블랙핑크 콘서트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제가 포기했지만 그 두 가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 그룹의 콘서트, 그러니까 블랙핑크와 트와이스의 콘서트는 기회비용이 항상 제외가 되는 거고요. 레드벨벳 콘서트를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단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인 에스파 콘서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포기한 것들 중에 단 하나, 가치가 가장 큰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것과 우리가 선택한 편익을 비교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비용이라면 높은 편익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같은 편익이라면 적은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